여기 4번이요? 네. 10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느낌 알겠는데 제대로. 자, 봐봐. 가원이도 이거 건드려 봤어요? 자, GU는 맞았죠? 답지 옆에 있잖아, 이씨. 규원이는요? 네? 4번. 잘했어요. 규원이는 마지막 문제를 아마 지금 못 봤죠?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잠깐 설명해 줄게요. 둘레 길이가 직사각형인데 둘레가 20이었대. 근데 이 둘레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 나타내려면은 뭐랑 뭐를 일단은 미리 땡겨서 변수로 써야 될까? 맞아. x, y라고 할게. 그럼 x 더하기 y가 20이라고 될 수 있냐 없냐? 20이 아니지. 10이지. 미안. 왜냐면 둘레가 20이면은 하나씩 더한 게 10이겠지. 첫 번째. 끝났고요. 가로를 2배 늘리고 세로를 3배 늘렸대요. 그럼 얘는 2x가 되니 안 되니? 이건 3y가 되니 안 되니? 그랬더니만 그 둘레가 처음 둘레의 5분의 12배가 됐다고 되니 안 되니? 그럼 처음 둘레 20 곱하기 5분의 12배가 됐다는 새로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가 얼마가 되냐면은 아까의 2배, 세로는 아까의 3배가 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더한 세트의 총 2배 아니야?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할까 안 할까? 수학적 문장을 해석한다면 2배 가로 불리고 세로 3배 불린 거를 합해서 2배 한 게 둘레가 될 텐데 그거는 처음 둘레의 5분의 12배가 되더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거 그러니까 독해를 먼저 해야 돼. 영어만 독해하는 거 아니야. 수학적 독해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식이 2개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아까 처음에 요거식 하나 났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식이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자, 문자 2개, 문자 2개, 식 2개. 못 풀면 안 되겠지. 정리만 하면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식 x 더하기 y가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식 정리하면은 요거 약분하면 4가 되면서 2도 넘기면 2가 되면서 24가 되면서 그건 좌변인 2x 더하기 3y가 되니 안 되니? 그럼 자, 이거 무슨 법? 무슨 법? 가감이 웬만하면 편해요. 왜냐면 대입하려고 그러면 또 바꿨다가 넣었다가 또 뭐 해야 되니까 누구 조질 거예요? 돼, 안 돼? 아래에서 있고 조지면 없어지면서 y만 남고 4가 되니 안 되니? 그럼 자, 여기 4느니까 x는 얼마? 6.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 x, y 다 구했어. 가로는 6, 세로는 4. 됐나요? 끝. 가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답에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얘를 갖다가 접근해 가는지, 문제를 읽고서 어떻게 식을 세워서 푸는지 그거를 봐주면 좋겠어. 자, 이거 풀었어요? 아니면은 풀어야 돼요? 거기다 고치면 안 보이잖아. 연습자. 여기 이거 깨끗하게 써야 돼. 이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너희도 볼펜이야? 볼펜이야, 알펜, 연필이야? 이거요? 이거. 너, 여기다 절대로 볼펜 하지 마. 정리해. 네가 그렇게 볼펜 쓰게 되면 2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야. 물론 내가 문제자를 주긴 하겠지만, 복습할 때 네가 풀고 한번 먼저 본 원본을 여러 번 봐야지. 그리고서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는 거, 새로운 걸 연습하는 거지. 그렇잖아. 너도 안 됐네, 4번. 여기다 내가 쓰랬냐 말랬냐. 아니, 잃어버리면 세뱃돈 받았다며 지금 연습장 하나 얼마 한다고 진짜. 아우, 정말. 야, 기다려. A4 갖다 줄게. 연습장 없는 사람. 베냐말린 더 없어요? 규원이.
이거 6번이요? 아까 선생님이 풀어주신 답은 맞았는데 제가 답이 틀렸다고요? 아, 내 답이 틀렸다고요? 나 지난달 거 구했어요. 지난달 거예요. 150, 200이라고 해서 내가 100분의 97x랑 100분의 108y는 알아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뭐 틀렸다고요? 그럼 설마 내가 해줘야 돼요? 확 그냥 씨. 아까 구한 거 우리가 구한 거 xy 지난달 거였죠? 네. 다음 질문 없어요? 가원이 여기 1번이요? 다음에 이제 너 RPM 할게. 대기하고 있어. 너 2번도 틀렸네? 이씨. 2번 고치고 있어봐. 자, 1번 할게요. 두 자리 잔수가 있다. 여기 근데 이런 자연수 문제에서는요. 자리의 숫자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만약에 37이 있다고 봐봐. 그럼 10자리가 3이고 1자리가 7이니까 3 더하기 7이 뭐 10이 되는 것처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의 숫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변수 몇 개 필요해? 10의 자리 변수 모르고 1의 자리 모르니까 땡겨와야지. 근데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얘는 헷갈리죠? 뭐랑 헷갈리죠? 이게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지로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얘는 그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지우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두 자리 잔수 어떻게 표시하죠? xy 써서 표현하면? 잘했어요. 10x의 끝이에요? 10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마치 얘를 갖다가 37이라고 우리 이렇게 써버릇 했으니까 쓰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30 더하기 7이 되는 거 되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즉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7이라는 뜻인 것처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 각 숫자의 합이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놓는다면 그때는 각 자리 숫자니까 x 더하기 y가 13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됐죠?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다음에 나와 있는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수라면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바꾸려면은 10의 자리가 x라는 거야? y라는 거야? y면은 그때는 10y로 바뀌겠지. 10의 자리가 y니까. 1의 자리가 x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처음 숫자면 이 xy를 뒤집은 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엔 이게 10x,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라면 두 번째는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바꾼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꾼 수는 처음 수인 얘보다 그걸 2배 한 것보다 4가 작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수학적 식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바꾼 뒤집은 수는 처음 수를 2배 한 것보다 4가 적다. 맞나요? 여기 보고 얘기하셔야지. 문제를 보면서 맞네 끄덕끄덕 해야지. 여러분이 이걸 비평해야지. 판단하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문제 없어요? 좋아요. 그럼 이게 아까 첫 번째 식입니다. 각 자릿수 합한 게 13이고 두 번째가 이 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식 2개, 문자 2개니까 일단 단선 다 찾았어요. 이제 풀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놔두고 얘 좀 정돈 좀 할게요. 정돈하게 되면 여기 20x 더하기 2y 빼기 4 한 값이 10y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하려는데 자, 여기서 기왕이면은 큰 놈한테 가는 게 좋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얘는 일로 보내버릴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다음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 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8y는 19x 빼기 4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같이 하셔야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뭐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이 그냥 어쩔 수 없네.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거는 좀 풀이가 좀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y 자체는 13 빼기 x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8 곱하기 13 빼기 x는 19x 빼기 4가 되니까 얘는 8, 2는 8, 8, 3, 14, 104가 될 거고요. 빼기 8x가 19x 빼기 4가 되니까 넘기면 27x가 될 것이고 여기는 넘기면 108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 자체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x가 4가 나왔습니다. 그럼 y는 여기다 4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다 4 넣는 게 낫겠다. 여기다 4 넣으니까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y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x가 4, y가 9니까 처음 자릿수는 49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G 이거 맞았어요? G? 오케이. 난이도가 꽤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충분히 되는 수준들이에요. 특히 아까 6번 가온이가 물어본 거는 어려운 거 맞아요. 증가감소. 세뱃돈은 얼마나 땡기셨어요? 20. 분발하도록. 아까 보니까 예비 중학교의 한 친구는 50만 원 땡기고 왔대요. 우리 저 혜성이가 눈이 돌아가네요, 지금. 나는 한 30만 원 뜯기고 왔는데. 여러분 아직 세뱃돈 탈 수 있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뱃돈을 마지막으로 탈 수 있는 나이는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까지일 겁니다, 아마. 대학교 합격하면 그때 이제 몽창 받을 거고, 그러니까 꼭 대학교 합격해야 돼. 그래야 이제 몽창 땡길 수 있어. 만약에 그때 대학을 못 가잖아, 그러면 명절 때 이제 큰 댁에 잘 못 갑니다. 분위기가 꿀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시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술 한잔 드십니다. 이러면서. 아무튼 간에. 자. 지우야, 근데 뭐 어디 안 좋은 일 있니? 이렇게 얼굴이 울상이냐? 이렇게 힘들어 보여. 다음, 너 2번 이제 했어? 이거 2번 했어? 오케이. 자,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개념 원리 됐고, RPM 잠깐 해볼게요. RPM 어떤 유형 모른다 그랬어? 99쪽이요? (670) 676? 이거네. 이거 그래,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예요. 676번이에요. 다 안 풀어봤다면 저 지금 펼쳐주시고요. 풀었다면은 맞았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자, 풀었다 하더라도 복습 삼아서 봐주시면 좋겠죠? 자, 이게 자연수일 때 이것의 해가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이게 다 지수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리 지수가 복잡하더라도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이거 알고 있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거랑 곱한 거니까 얘랑 더해져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에 얘 더한 x 더하기 5 더하기 3i 빼기 1이 돼야 안 돼요? 맞나요? 맞잖아요. 이게 복잡하든 말든 두 개 그냥 이렇게 더해주라며. 그래서 얘랑 곱한 거니까 더해지겠죠. 그게 지금 바로 얘랑 똑같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지만
같을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3x 더하기 2y라는 좌변의 지수가 우변 지수인 x 더하기 5 더하기 3y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단서식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얘입니다. 얘를 봤더니만 이건 어떡하고 다르잖아 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게 25나 5나 다 5란 녀석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5제곱이라는 게 25니까 그거에 x제곱 나누기 5의 3y제곱이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이 자체는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5의 2x제곱 5의 2x제곱 그 다음 나누기니까 빼기 3y제곱 되는 거 아시나요 모르나요? 우리 2의 a제곱 나누기 2의 b제곱 하면은 2의 a 빼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되나요? 이게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으니까 좀비 뭐 해가지고 제끼는 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라는 게 됐나요? 안 됐나요? 맞죠? 1은 다 나눠주고 없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단서는 2x 빼기 3y라는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 되나요? 안 되나요? 0제곱이면 1이라고 했죠? 약분 다 돼가지고 사라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하게 되면은 이건 a의 3 빼기 3제곱 해가지고 a의 0제곱이 되지만 이 의미는 똑같은 개수만큼 분모자 있으니까 약분돼가지고 1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0제곱은 1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의 의미는 이게 1이라는 건 즉 5의 0제곱이라는 거니까 2x 빼기 3y가 0이라는 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거 풀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자, 풀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풀이하는 거는 먼저 얘 식 정돈하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란다. 식을 정돈하게 되면 x 1로 넘기고 y는 1로 넘길게요. 그럼 자, x 빠지니까 2x만 남을 거고 y 넘기면 y 남을 거고 더하기 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그냥 대입해 버릴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y 더하기 4로 바뀌니까 y 더하기 4 빼기 3x가 3y가 y로 하겠지? 3y가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4가 0이 되니까 y 값은 2라는 걸로 결정이 될 거고요. 됐어요? 그럼 자, 여기다 2 넣으면 6이니까 x는 3이 돼야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x, y 값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해가 x가 a라고 했으니까 a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가 b라고 했으니까 해가 얘가 바로 b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따로 명칭이 있는데 지수에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지우야? 지수에 있는 형태 갖고 지금 식을 뽑아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지수에서만 찾아보는 방정식 형태라고 해서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을 풀려면은 밑이 다 이렇게 다 똑같이 일단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밑이 똑같이 이렇게. 자, 뭐 새로운 것 뿐이지 이렇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딱히 어렵지만은 않아요. 정돈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잘 기록해 두시고 본인을 위해서 이걸 저장해 두는 거예요. 꼭 다시 보셔야 돼요. (619번) 잘 돼요? 해줘요?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부등식 방정식까지 시험 좀 볼게요. 그때까지 미리 저 준비 좀 해주세요. 모르는 건 나한테 언제든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다원이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있으면 지금 질문해도 돼. 그 순간순간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보면 질문할 것도 없거든? 근데 봤더니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고민하고 있다는 거니까 질문해도 돼. 자, 언어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있으면. 그 순간순간 같이 봐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끝낸 것만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 저 색깔로 질문해도 돼요. 네. 이거요? 이거 어떻게 푸냐고요? 2x 빼기 3y가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푼 게 아니라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x 넘기면 2x가 될 거고 y로 넘기면은 여기 y만 남고 더하기 4가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2x 대신에 y 더하기 4라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 버렸어요. 됐어요? 대입법이 뭔지 아시나요? 2x를 y 더하기 4로 갈아치운 게 이 식이에요. y 더하기 4 빼기 3y가 0이라고. 요게 2x 자리였고 그다음에 3y가 이거예요. 그걸 뺐더니 0이라는 요 식에다가 나는 2x를 이걸로 갈아치워서 이렇게 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한 게 이렇게 되니까 y값이 2가 되고 x값은 여기다 2 넣으니까 2x가 6이니까 x는 3이다. 이해했어요 이제? 지우는요? 이해 다 됐어요? 이거 혹시 안 풀어봤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거기다 연습장에다 풀었으니까 나중에 문제집에 살아 다시 풀어봐야 돼요. 연습장에 잘 썼어요. 그건 아주 좋은 버릇이에요. 다음 또 질문 있어요? 계속 해결했어? 질문 또 있으면 하세요. 지나간 것도 괜찮아요. 없어요? 규현이는요? 개념이요? 개념 몇 페이지요? 145쪽. 몇 번이죠? 22번. 자, 이거 다 풀어보셨어요? 시도해 봤어요? 시도도 안 했네요. 그럼 너는 잘했는데 혜성이는 했죠? 145페이지. 자, 좀 건드려 보세요. 건드려 봐야 내가 설명해 주지. 혜성이는 했어요? 아, 그래. 아, 맞다. 토요일 날 해준 것 같은데? 좋아요. 혜성이 그거 해줘? 맞았어? 오케이. 이거 좀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혜성이도 물어봤었어요. 손 만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라고, 이 양반아.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을 하시라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상급이 맞는데 시험에 나온다면은 거의 상위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히 소개나 설명 정도 해줄게요.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고, 어떤 건지 일단 읽어는 보셨어요? 감은 오세요? 안 오겠죠? 볼게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그 만족시키는 xy 값이라는 건 우리 근이잖아요. 근데 근을 구하려니까 얘는 어떻든 풀 수가 없어. 보니까 x, y 문자로만 돼 있으면 풀겠지만 a, b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서가 있냐 했더니만 단서도 딱히 없어요. 단서가 좀 부실한 게 있어. x, y가 모두 자연수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식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야 범위는 많은데 문자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뚫어야 돼. 뚫으려면 자, 이 두 개씩을 다 건드려가지고 우리는 가간법 또는 대입법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나마 문자를 좀 줄이긴 줄여야 돼. 문자 하나만 남길 수는 없어. 문자의 종류를 가장 적게 남기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지. 그럼 어떤 문자 두 개가 사라져? B랑 Y랑 쌍으로 사라져. 그럼 A랑 X만 남으니까 그나마 좀 할만하잖아. 이걸 먼저 빼줄게요.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얘랑 얘 더하니까 2 더하기 A에 X가 되면서 얘는 사라지고 이거는 6이라는 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되나요? 어쩔 수 없어요. 깔끔한 건 없어. 딱 요거 하나 건지게 그나마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라는 녀석은 2 더하기 A분의 6이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더 이상 이제 더 올 게 없어. 없는데 아까 식은 아니지만 뭔가 부실한 단서가 있어. XY 자연수라고 있냐 없냐? 또 있어. A, B도 자연수래. 부실하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든 좀 써봐야 돼.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보니까 뭔가 보여. X가 다시 말하자면 무슨 수가 된다고? 자연수래. 그럼 2 더하기 A라는 녀석이 6보다 커야 되겠냐 작아야겠냐?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게 6보다 크면 자연수가 나오겠냐? 분수가 나오지? 6보다 작은데 또 조금 더 생각하자. 6에 뭐가 되면 더 이게 X가 자연수가 되겠냐? 그렇지. 얘는 6에 약수가 돼야 돼. 그래 나눠 떨어져서 분수가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자연수가 된다니까? 그럼 얘가 6이 약수가 돼야지만 약분해가지고 딱 자연수만 남을 거 아니겠니?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 또 이 누더기 같은 걸 합하니까 그나마 짭짤해졌어. 그러면 6의 약수는 뭐가 있겠냐? 1, 2, 3, 6,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하자. A도 무슨 수라 그랬냐? 그럼 자연수면 얘가 아무리 작아봤자 얼마겠냐? 2 더하기 A라는 녀석. 3이겠지. 1 뒤질래? 야, A가 우수가 나올 수 있냐? A가 아무리 작아도 1이에요. 그냥 3보다 3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럼 A도 자연수니까 이 자체는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자꾸 이 색깔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색별로 내가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꾸 덧입히는 거거든요. 자연수, 6의 악수, 따다닥. 조각을 다 갖다 붙이잖아. 그러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그럼 이때는 A가 얼마가 되겠니? 얘가 3 되려면 A가 얼마가 되겠어? 얘가 3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니네 바보냐? 2 더하기 A가 3 되려면 A가 얼마가 되냐고.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 자체가 6의 약수가 된다며. 근데 얘가 3 이상도 돼야 된다며. 그럼 이 3하고 6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3이 되면 A가 얼마가 되겠어? 1. 6이면 A가 얼마가 되겠어? 4. 덧셈이 안 되냐? 어렵냐? 골이 좀 아플 거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 A는 죽었다 깨도 이 둘 중에 하나인 건 맞잖아. 그지? 그 없는 조건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눠야지. 왜냐면 둘 다 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A가 1일 때 가보자.
이 경우야. 1이면 이게 1이니까 3분의 6이 x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x가 얼마가 되겠어? 그래. 아 이게 단계로 오면 되잖아. 입체라고 생각해야지. IQ 테스트야. x가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식이 되느냐? 첫 번째 식 x가 2고 a가 1이니까 2 더하기 by가 5란 식으로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x가 2고 a가 1이니까 2 빼기 by는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근데 사실 이 두 개식은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by라는 녀석은 봐봐라. 얘가 b랑 y를 따로 구할 수는 없어. by 통째로가 얼마가 돼야지만 2 더해서 5가 되겠냐? 3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3이라는 게 2 빼기 3이니까 잠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저거 이거 2 곱하기 2가 1이요? 잠시만요. 2 빼기 by가 1이고 이거 2 곱하기 2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왜 a로 봤지? 여기다 1 넣으니까 4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바꿀게요. 여기 4가 되니까 이게 3이 아니라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미안해요.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이거 2 빼기 1이니까 1이니까 사실상 by 값이 1인 건 공통적으로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아까 b가 뭐라 그랬죠? y도요? 그럼 1이 될 수 있는 건 b가 얼마고 y가 얼마이겠어요? 네. b가 1이고 y가 1이라는 것도 이 누더기 조각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a, b랑 x, y랑 다 한 세트 장만했네요.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아까 계속 저 남겨놨던 a가 4인 경우 가겠습니다. a가 4가 된대. 4면은 이제 얘가 4니까 6분의 6이니까 x가 1이 돼야 안 돼요? 자, x가 1이고 a가 4니까 다시 한번 이거 하게 되면 여기다 1니까 2 더하기 by가 5가 되고 여기다가도 이게 a가 4고 b가 1이니까 4 빼기 by가 1이 되니까 by 값이 3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은 by 값은 3. 되나요? by가 3이면 b가 1일 때 y가 3이 될 수도 있고 또 b가 3일 때 y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두 개는 다 살려야 돼요. 방법이 둘 다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엔 또 뭐가 있느냐? a가 4고 x가 1일 때 b1, y 3인 경우도 있고 a가 4, b 1일 때, x가 1일 때 b가 3이고 y가 1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경우를 다 얘기한다면 문제가 물어보는 것대로만 한다면은 A, B의 개수만 묻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라면 1,1이 되나요? 안 되나요?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이 경우에서는 A가 4인 건 맞는데 하다 보니까 B가 1일 수도 있고 A가 4인데 B가 3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이 조건, 없는 조건에서 예로부터 먼저 AX만 있는 것만 가감법으로 먼저 건져내고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 값이 두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온 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서 차곡차곡 구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최소 2번 정도는 오답 노트 문제 꼭 쓰시고 2번 꼭 문제를 따로따로 쓰시고 풀이도 이렇게 하나씩 해보셔야 돼. 이 자체가 영어 단어나 어떤 문장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영어처럼 무슨 딸딸 외우고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머리에 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가온이 이해돼요? 요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 맞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이제 자기 걸로 연습하면서 이게 이해가 될 정도가 소화가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뭔가 이렇게 걸음마가 트여요. 그럼 그런 연습이나 문제를 몇 번 좀 하면은 그럼 조금 뭔가 감이 와요. 아직은 여러분은 뭐 시험을 앞두고 시험 대비용으로 문제 꼭 푸는 건 아니니까 꼭 아무튼 간에 밀린 숙제는 여러분 개학 전까지는 꼭 다 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개학하면서부터는 바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요. 힘들지? 졸리지? 벌써 졸리면 어떡해? 어제 늦게 잤어? 너는 좀 저 지우야. 너 좀 운동 좀 할 생각 없니? 너무 체력이 약해 보여. 아니, 저 운동해요, 요즘에. 무슨 운동해요? 저 홈트 했어요. 홈트레이닝해요? 뭐 어떤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 틀어. 아, 이렇게 뭐 맨몸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해요? 네. 몇 분 정도 해요? 한 5분 하면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혹시 숨쉬기 운동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30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운동하고 태극권 있죠? 태극권 이렇게 해서 체력이 너무 없어 보여. 줄넘기 어때요? 줄넘기? 줄넘기 너무 해가 아픈 느낌. 아니, 폐가 아플 정도면 얼마나 몸이 좀 약하다는 얘기야. 운동 같은 거 해요? 그래, 표정이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 왜 해요? 막 이런 표정 같은데. 정말. 이것들아, 운동 좀 해라. 공부는 체력 싸움이야. 질문할 거. 혼자 너무 잘하는데? 자, 다음 또 있어요? 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좋아요. 혹시 숙제 얼마나 밀렸어요? 못 썼다고요? 안 되게 다행이다. 자, 숙제 얼마나 못했어요? 저 이번 거 틀린 거 못 고치고 저번 숙제 한 번. 그 지난 것 중에 질문할 거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일단 하고 우리 지금 1차 함수 남았죠? 1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연휴 끝나고 났으니까 오늘 숙제를 많이 주는 생각은 없고 토요일날 오면 좀 문제를 풀 거예요. 연습 문제 풀 거고 대신 1차 함수의 개념부터 차곡차곡 좀 설명 좀 해줄게요. 가만 보니까 1학년 때부터 함수 개념을 조금 부실하게 한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질문해도 돼요. 정리 다 하면. 질문할 거 있어요? 네. RPM 103 697 알겠어요. GU 이거 필기 다 하면. 자식 필기 잘하네. 좀 갖고 다녀 임마. 여러분은 사실 오답투가 지금 다 오버듀 같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저 지금 개념 원리만 반 넘게. 내가 연휴 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니네 모든 밀린 것들은 다음 주까지는 되겠냐? RPM까지요? 희망사항이야. 개념 원리만은 다음 주. 계약 전까지는 되겠냐? 개념 원리만 하면. 아니 RPM까지. 아니 개혁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씩이나 남았지. 네, RPM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야 그걸 2주 안에라도 맺고 주면서 할 시간이 된다고. 니네 계약하면 바빠. 그래서 그래. 바쁜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도 쏟아지는데 할 거야? 그 생각을 해야지. 그때 되면 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시간이 없어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방학 때 끝내야 된다는 게 그거 때문이야. 다 적었어? 자, 뭐라고요? RPM 670 몇 번? 697. 좋습니다. 자, 뭐가 좀 까다롭죠?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아마 이것도 안 풀어본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697이에요. XY가 자연수일 때 이 1차 방정식인데 원 2개짜리죠. 2원 1차 방정식입니다.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모든 XY 쌍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 부실하지만 뭔가 있는 요 단서조차 없다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있으면 이 XY 쌍은 이 해는 무수히 많아 안 많아? 무수히 많죠. 문자는 범위는 둘인데 단서가 하나밖에 없으면 무진장 많아요. 하지만 여기 부실하지만 뭔가 있어요. 자연수. 그럼 몇 개 안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더하기 2y가 14인데 xy가 자연수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 경우는 여기 xy에다가 1, 2, 3, 4번 넣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누가 더 좋냐면은 y에다가 넣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y는 하나씩 넣을 때마다 2씩 불어나잖아. 앞에 2가 개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큼수큼 커지니까 얘 하는 것보단 얘를 먼저 기준 삼는 게 좋아요.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y가 1일 때 자연수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1부터 출발이겠죠? x가 얼마? 2일 때는요? 12구나. 12죠. 12가 될 거고요. 2일 때는 10이 돼야 안 돼요? 3일 때는요? 8이고요. 그래 안 그래? 왜 이렇게 계산 느리냐? 6이니까 8이 될 거 아니야. 4면은요? 6. 5면은요? 네. 자,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일단 가야겠죠? 그 다음엔 얘가 6이면은 2가 될 거고 7은 될 수 없겠죠? 그때는 x가 0이 되니까 자연수가 안 되죠, x가. 그래서 이렇게 딱 6개 세트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왜 n으로 나냐면 n은 몇 개인지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때 a라는 녀석은 뭔데 이 x 순서쌍들의 이 x들만을 쭉 다 합한 거라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a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b는 뭐예요? b는 y만 쭉 다 더하래요. 이 y만 쭉 다 더한 게 더해서 나온 값이 b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계산만 하겠습니다. 일단 n은 몇 가지일까요? n은 몇 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해를 나타냈더니만 이게 n 커플 나온다잖아요. 몇 커플이에요? 넌 이게 12개로 보이냐 이 솔로 자식아. 이 모태 솔로야. 몇 커플이야? 몇 커플이야? 내가 빨간색, 파란색 색깔도 해줬더만 몇 커플이야? 그래. 6커플이니까 n이 몇이야? 그래. n은 6이야. 알겠어? 12 같은 소리 했네. 됐죠? 그 다음에 a는 얼마예요? 여자만 합하라고. 얼마야? 여기까지 22, 30, 40, 42. 돼? 안 돼? 맞아요? 왜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22, 30, 40 맞는데? 자, 다음에 B는 얼마예요? 남자죠? 얼마예요? 3, 6, 10, 15, 21. 돼야 안 돼요? 그럼 자, N값 구했고, A값 구했고, B값 다 구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42에서 21 빼가지고 6을 더하라는 거 아닌가요? 27 되나요? 안 되나요? 자, 해석 이해돼요? 얘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문할 거도 있어요?
괜찮아, 질문해. 왜 이렇게 주눅 들어? 난 질문은 오케이야. 숙제를 안 하면 뭐라고 하지만. 니네 질문 없으면 난 일치하면서 개념 설명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일치하면서 숙제 가진 않아요. 어때요? 계약 전까진 가능하겠어요? 그럼 개념원리 먼저 끊읍시다. 개념원리 언제까지 할 거예요? 개념원리 이번 주 토요일까지 되겠어요? 이 연립방정식까지가 여러분 그 기말 절반 범위입니다. 중간 범위 이미 끝났고 기말 절반 범위인데 끝났다는 건 진도 한번 나갔다는 거지. 다시 문제 풀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빵꾸난 거 메꿀 거예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면은 한 5일 후니까 뭐 25일 정도 되겠네요. 왜? 그거 말이에요. 날짜가 25일 될 거라고. 그러면은 뭐 그 RPM까지는 계약 전까지 계약 한 3월 여러분 3월 3일이 계약이거든요. 3월 2일 날은 대체휴일이에요. 불살르면 되겠다. 어때요? 3월 근데 RPM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반이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반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주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계약하고 나면 계약하고 첫 주까지는 괜찮을 거야.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신이 없을 거야. 무조건 3월 초반까지는 다 끝내놔야 돼. 밀린 거 없어야지만.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약점인 거 확정해서 그거 메꾸고 한번 다시 살짝 보면서 그래야 이제 내신 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여유라는 건 뭐냐면 다른 과목 시험 준비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수학 때문에 막 코피 터지지 않을 정도가 될 거야. 안 그러면 국어, 영어도 시험 대비해야 되는데 막 수학도 해야 돼. 막 정말 돌아버려. 그럼 막 시험이 바로 며칠 후인데 막 직전 보고가 안 해요. 일요일도 수업해요. 막 이럴 거야. 그건 여러분에게 좋지도 않잖아. 그렇죠? 가원이 개념 원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가원이도 그러면 다원이 조금 여유 있게 줄게요. 가원이 개념 원리만 그러면은 계약 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일단 계약하고 나면요. 첫 번째 교과서 문제를 먼저 싹 다 풀리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RPM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한번 쭉 다 풀릴 거예요. 아니면 그땐 RPM 지난 걸 다시 물어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풀었더라도 다시 물어보면 또 잘 못 푼다. 그렇게 보통 한 2번 이상 3번은 봐야지만 시험 전까지. 그러면은 이제 좀 감이 와. 어쩔 수 없어. 그리고도 여유가 되면 그때는 센이나 다른 걸로 더 기출, 물론 기출도 풀 거예요. 직전에서 한 시험 2주 전부터는 기출 풀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 해야 여러분이 최소 80점 중반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할 거 없죠, 그러면? 나 1차 함수 그럼 개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아니, 이거 시켜볼까? 개념 나갈까? 숙제 좀 줄게 해줄까? 아, 그랬나요? 원래 숙제였나요? 하셨어요? 규현아, 멋있다. 박수 한번 하자. 채점은? 채점 빨리 하자. 악수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여기가 숙제였어요?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예습하신 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왜 적었어요? 그럼 숙제도 아닌데? 왜 이밖에 없지? 146페이지. 잠깐. 아닌데? 146이 아니잖아. 어디에 계시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146표였나? 아, 미안. 이거 지난 거였다. 미안해요. 지난번 숙제였군요. 오늘 아까 푼 게 이거였죠? 자, 잠깐. 아, 우리 이거 안 나갔나요? 아,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이거 나가야겠다. 잘했다. 근데 어떡하지? 더 빡셀 텐데.
자, 우리는 활용 계속 나가는데요. 활용인데 얘는 이렇게 약간 다른 이슈예요. 지금까지 활용해서 뭐 했냐면 10의 자리 1자리 바꾸는 문제라든가 뭐 아버지 아들 나이가 뭐 몇 년 후에 몇 배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A 생산량, B 생산량이 뭐 남자 여자였던 지난달 또 작년보다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얼마가 됐다거나 그런 증가 감소, 그다음 나이에 대한 것, 그다음 숫자, 뭐 자릿수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이번 건 뭐냐면 좀 까다로워요. 개념이 더 복잡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1학년 때도 했겠지만 2학년 거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농도라는 거 혹시 아세요? 농도. 농도 문제도 나와요. 근데 이 농도 문제는 학교 따라 안 나온 학교도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되겠어요. 어렵게 내면 다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거는 문제를 풀며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 가원이한테 물을게요. 시간거리 속력을 풀려면 이 세 가지 값에 대한 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거리 속력의 관계를 알고 있나요? 자, 시속 100km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요? 머릿속에 어떤 계산했어요? 거리를 구하려니까 어떤 거 두 개를 곱했어요? 맞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난 만약에 거리가 아니라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을 이항하시면 됩니다. 이항할 줄 알아요? 그럼 자, 시간을 이항하게 되면 시간분의 속력, 시간분의 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시간이 이항해서 밑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속력이 아니고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속력을 이항하면 되겠죠. 맞나요? 속력을 이항하면 속력이 나누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금방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이번에 특히 뭐 큰데 갔다 왔다, 뭐 지방 갔다 왔다. 그럼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이항만 하시면 이 두 가지는 그냥 금방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가 더 있어요. 속력이란 녀석은 시간과 거리와 같은 시간은 초, 분, 시가 있고 거리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같은 거리 단위가 있는데 속력이란 녀석만큼은 자체 고유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시간 단위인 시, 분, 초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거리는 미터, 킬로미터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센티미터는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시분의 미터도 되고 미터 퍼 시도 되고 킬로미터 퍼 시도 되고 미터 퍼 분도 되고 킬로미터 퍼 분도 되고 미터 퍼 초, 킬로미터 퍼 초. 이건 엄청 빠르겠죠. 빛과 가르고. 빛이 1초에 저 30만 킬로 가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광속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런 두 가지 단서를, 개념을 알고서 푸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로 뛰다가 힘들어서 도중에는 시속 4km로 걸어서 갔다. 그랬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여기까지가 주어진 단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럼 얼마 뛰어갔고 얼마 걸었는데 이게 질문이에요. 됐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시간거리 속력에 대해서는 다음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얘를 어떻게 구하는데 할 때는 일단 먼저 이 상황을 내가 눈이 보기 편한 상황으로 먼저 비주얼하게 바꿔야지만 풀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간단한 거리 개념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가 집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공원. 여기가 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이게 몇 킬로래요? 이렇게 요 주어진 단서를 글자에서 이렇게 그림판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뛰었대.
그럼 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뛰었어. 그 다음엔 도중엔 걸었대. 여기가 걸은 거리야. 알겠어요? 자, 뛰다가 걸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놔야 돼. 모르니까 땡겨와야 돼. 뛴 거리 얼마냐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빚져야 되잖아. 땡겨야 되잖아. 문자 놔야지. X로 놓자. X 킬로미터. 돼 안 돼요? 그럼 걸은 거리는 Y 킬로미터라고 놓을게요. 괜찮아요? 변수 2개 땡겼으니까 식도 2개 찾아야 돼. 그럼 또 볼게. 여기서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야. 자, 총 2시간 걸렸대. 뛴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래 안 그래? 얘는 거리예요. 근데 뛰었을 때 속력이 얼마래요? 뛰는 속력이 얼마라고 돼 있어? 속력이 시속 6km, 6km per 시가 돼야 안 돼요? 꼭 속력 단위는 이렇게 모분에 뭐라고 써야 돼. 알겠어요? 여기서 말할 때 요 셋 중에 하나가 시간으로 온다면 요 나눗셈을 이렇게 퍼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요건 나누기 표시예요. 알겠어요? 요거 나누기 표시예요. 시간당 6km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걸었을 때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4km per 시. 시간당 4km. 됐어요? 됐어요? 시간분의 거리. 자, 여기까지 단서를 다 적어놔. 이 하나에 압축시켜놔. 보기 편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안 표현된 단서가 딱 하나 남았어. 2시간. 그럼 생각해봐. 자,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때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뛰는데 걸린 시간 표현 어떻게 해? 그렇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분의 거리.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때 이 시간 단위는 시일까, 분일까, 초일까? 왜 시가 될까? 그건 이 공식에 대해서 이 단위가 답을 줘요. 무슨 말이냐? 잘 봐주세요. 수학은 뭐 하나도 대충 하는 거 없어요. 이것도 되게 치밀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봐라. 여기 속력이 단위가 6km per 시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거리가 x 킬로미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6분의 x라는 건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 단위 갑니다. 단위는 여기서 해결 보셔야 돼요. 단위를 잠깐 뜯어볼게요. 단위는 자, 이게 킬로미터라는 것을 갖다가 얘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시분의 킬로미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맞나요? 근데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가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색깔 맞춰줄까요? 얘가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색깔 말고 얘로 할까? 얘로 합시다. 이 약분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만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바로 얘예요. 알겠어요? 되나요? 그래서 얘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시. 그래서 6분의 x시.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4분의 y 시간이 걸리겠죠.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얼마 걸렸대요? 문제 2시간. 잘했어.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x, y가 들어가 있는 식이 요 하나뿐인가? 아니겠죠. 방금 구한 요 식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가 또 있어. 우리가 지나간 거. 뭐 있지? x랑 y랑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 10. 따라서 이 더한 게 10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XY가 들어간 식 하나가 나와 있고 또 시간관적으로 나와 있는 또 XY가 들어간 식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괜찮나요? 이거 하나하나 할 때도 단위까지도 전부 다 검증하고 하셔야 돼요. 삐끗하면 틀려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 두 가지가 됩니다.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거리에 대한 관점의 단서. 그 다음 6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2라는 시간에 대한 단서. 푸는 건 할 수 있겠죠? 네. 뭐,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2x3y가 24니까, y가 4. y가 4고 x가 6이겠네요. 네. y가 4, x가 6. 그러면 답을 알 수 있겠죠? 뛴 거리는 6km. x가 뛴 거리였으니까. 그다음에 걸은 거리는 4km. 이렇게 풀어야겠죠. 단위는 나중에 쓰시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러면 뛴 거리 6km. 걸은 거리 4km. 이렇게 단위까지 쓰시면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간거리 속력일 때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먼저 상황을 갖다가 압축해 표현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왜 이렇게 안 써질까?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기본 상식은 이거 나와 있고. 이게 기말이라 아직 좀 여유가 있는데 그때까지 부지런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기말은 참고로 언제 보시냐면 6월 달쯤 볼 거예요. 5월 말이나 6월 정도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는 게 헬레벌레가 아니라 그때까지 죽어라 올리셔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좋은 점수를 맞아가지고 집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나 이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팼다는 그런 얘기가. 이미 다 아이패드 같은 게 있나? 나중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갖고 계시면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웬만한 교재 파일이나 필기하는 게 편하니까. 한 중3 이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표정 이렇게 썩었어. 이해되세요? 다 적었어요? 괜찮아요? 뭐 하자 있어요? 왜 그래? 표정이 약간 긴가민가한데? 뭐가 문제야? 3번이요? 나 1번 푸는데요? 아, 이거 푸는 거 못하겠다고요? 자, 잘 봐. 너 돌았냐? 이거 개수의 분모가 있어. 분수잖아, 이거. 양쪽에 뭐 곱해야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걸 또 해달라 할 줄 몰랐네. 12 곱하면은 2x 더하기 3y가 24가 되니 안 되니? 되냐? 그럼 누구 없앨 거야? 얘는 써먹었으니까 얘 남아있네. 그럼 x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하면은 여기 2x 더하기 2y가 20이 되니 안 되니?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되잖아. y가 4가 되냐 안 되냐? 난 이거 암산으로 했는데 20을 10에다 1을 저런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시켜볼까? 자, 여러분. 자, 1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다른 코스로 가는데 4km가 더 멀리 간대요. 시속 5km 정도 빠르게 걸었대요. 총 4시간 걸렸대요. 힌트 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뭐라 그랬죠? 먼저 이 상황을 단순하게 만든 그림에다가 다 정보를 때려 박아요. 얘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올라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됐어요? 이게 올라갈 때고요.
내려갈 때예요. 그때 속력도 대충 주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리도 변수를 쓰긴 써야 될 거예요. 식을 한번 세워보겠어요? 해줄까요? 이쪽은 고개를 저으면서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쪽은 고개를 같이 끄덕끄덕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네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는 내가 알려주는 건 쉬워. 근데 여러분은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떠올리느냐, 바로 그 단계가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면 그 연습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여기 타이틀이 뭐야? 활용이잖아. 그걸 만드는 그 과정이 여러분이 여기서 습득해야 될 거거든. 못해도 돼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도와주긴 할게. 내가 도와는 줄게. 자, 식 나오셨어요? 물론 얘는 교과서에 풀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문제 볼 때 고개를 넘어가는데 올라갈 때 시속 3km 맞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더 멀지만 시속 5km. 그럼 자, 일단 설정할게요. 올라가는 거리를 xkm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내려가는 거리를 ykm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첫 번째 단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멀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y라는 녀석은 x 더하기 4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됐고요. 두 번째, 총 4시간 걸렸답니다. 맞습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어떻게 표현합니까? 3분의 10. 잘했어요. 됐어요? 잘했어요.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네, 토탈 몇 시간? 시간이니까 4. 됐죠? 이게 재수없으면 분으로도 쓰거든요. 이거 480이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240이라고 쓰면 여기다 240 쓰면 맞을까요? 그건 분이니까 시로 바꿔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단위 통일이 되게 중요해요. 돼요? 안 돼요? 찾았죠? 푸는 건 쉽겠죠? 얼마 곱해? 지우? 그러니까 여기는 5x, 왜 또 올라가고 그래? 5x 더하기 3y가 15 곱하면 60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 계산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대입법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면 5x 더하기 3 대신 이거 3배 한 거니까 3x 더하기 12가 6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얘를 이걸 바꿔 치운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 8x 자체가 넘기면 48이 되니까 x는 6이 되나요? 안 되나요? y는 여기다 6 넣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6km, 내려갈 때 10km. 됐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때려 박으세요. 단순하게. 괜찮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확인 1번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해보실래요? 이거는 내가 미리 더 안 풀어줄 거야. 여러분이 이거는 문제 하나하나가 시험 수준 문제예요. 진짜로. 기출문제 유형으로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쉽고 안 쉽고가 별로 없어요.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다 중상급 이상 문제들이에요. 활용은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중상급에서 활용인데 만약에 풀이를 못한다. 그건 혼나야지. 이제 가강법 대입법도 못한다. 그러면 좀 답이 없고 여기는 그것까지는 다 뗀 상태로 어떻게 이걸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거 기말범이고요. 나랑 이걸 적어도 두세 번은 더 할 거예요. 나아질 거는 걱정하지 말고 대신 지금 다 못 맞춰도 되니까 가능한 만큼 조금씩만 향상하시면 돼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자, 혜성이는 아래 문제 유형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못 풀었던 뭐 그 RPM이나 나머지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시간 활용이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풀고 끝날 거 아니니까.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맛을 보는 거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감을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집에서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알았어, 그거 끝내줄게. 너무 시계를 많이 본다. 자, 둘레 길이가 11km짜리 동원입니다. 여기 둘레라는 거 봤을 때 이 공원의 코스는 직선 코스일까요? 아니면 원형 코스일까요? 맞아요, 원형이에요. 이 코스가 11km랍니다. 그런데 이 원형 코스를 갖다가 시속 4km를 걷다가 6km로 뛰었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서 이쯤까지는 걷다가 여기서부터는 뛰었다고 생각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걷는 거리 모르고 뛴 거리 몰라요. 걸어간 거리, 뛰어간 거리. X라고 놓을게요. Y라고 놓을게요. 괜찮죠? 그 다음 여기선 속력이 안 주어지고서 있구나. 속력도 있구나. 미안합니다. 시간. 아까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단서.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 네. 첫 번째 단서는 x 더하기 y가 11이 됩니다. 좋아요, 규원님.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관점. 자, 걸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속력은 시속 4km 였다가 여긴 시속 6km였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4분의 x 시간 더하기 6분의 y 시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얼마 걸려요? 2시간 30초. 아니, 2시간 30분.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GU. 2시간 30분 걸렸대요. 2분의 5 맞죠? 2와 2분의 1로 하셔야겠죠? 얘를 150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2와 2분의 1. 즉 2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식 하나 나오고 이거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GU 양쪽에 뭐 곱해? C 곱하면 3x 더하기 2y가 12 곱하니까 6, 5, 30.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랑 연립하시면 되겠죠? 강화법 합시다. 2배 하면 2x 더하기 2y가 20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x만 남고 여기서 빼니까 8 남아요? 안 남아요? y가 얼마예요? 3. 따라서 걷는 거리 8km, 뛴 거리 3km. 되나요? 얘도 어때요? 간단하게 먼저 그림 그려놨죠? 도식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 따라잡는 문제입니다. 설명해 줄까요? 너 더우면 너 쓰러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해줄까요, 그러면? 정말 절실하군요. 저 표정 보세요, 저 표정. 알았어요. 이거 설명해주고 그냥 오늘은 그냥 살려줄게요. 연휴 다음 날이니까 그래 불쌍하다. 오늘 놀러가서 안 온 애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예요. 형이 뒤따라가가지고 동생을 두드려 패는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윤혁이가 학교를 향해서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갑자기 따라왔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형이 다급하게 윤혁이가 분속 40m로 가는데 사실 분속 40m면은 기어가는 거 아니에요? 1분에 40m면은 그렇지 않니? 100m 몇 초예요? 요즘 50m 뛰나? 50m 몇 초예요?
오케이. 몇 초예요? 뭐 네가 8이야. 네가 더 빨라? 오. 너 왜야, 임마? 네. 해석인, 빠르기도 좋네. 빠르네요. 아무튼 간에. 아니, 괜찮아. 너도 빨라질 수 있어. 뭐, 어때? 자, 요즘에 50m밖에 안 하는구나. 우리 때는 100m 했는데. 100m가 일반적으로 대체로 한 15초대가 많았어요. 아무튼 간에. 자, 윤혁이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놓으라고 했어요. 놔서 학교를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를 향해서 나선 지 20분에 형이 따라오는데 윤혁이가 분속 40m인데 형은 무려 3배로 갔답니다. 다급하다는 얘기죠. 뭔가 윤혁이가 훔쳤다는 얘기야. 형의 지갑을 턴 거지. 그래서 형이 이제 언제 윤혁이가 출발하고 몇 분 후에 잡혔겠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윤혁이가 20분 먼저 출발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문제에서 수학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다는 표현은 수학에는 만난다 표현이 없어요. 같다, 안 같다, 크다, 작다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났다니까 뭔가 같다라고 표시해야겠죠. 뭐가 같아야지 위치가 똑같을까요?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겠죠. 그런데 윤혁과 형은 입장이 틀려요. 먼저 윤혁은 20분 먼저 갔어. 그러니까 윤혁이 아무래도 20분 후에 형이 출발할 시점 되면은 윤혁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점에 형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출발할 거야. 거기 서 이 새끼야, 이렇게. 그죠? 이게 형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잡힌다고 할 때 윤혁이가 여기 있을 때 형이 여기서 출발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윤혁은 이만큼 갈 거고 형은 이만큼을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위치가 같다라면 윤혁이 출발한 것과 형이 출발한 위치 차이가 20분 먼저 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윤혁의 위치랑 형의 위치가 똑같다라고 논다면 만난다라는 것은 윤혁과 형의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건데 이 윤혁의 위치는 두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 있어요. 형과 똑같이 이동할 때 걸린 거리가 있을 것이고 먼저 출발한 거리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 표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20분간 간 거리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같이 출발했을 때 윤혁이 출발하고서 몇 분 후라고 했으니까 이걸 X로 놓으면 안 돼요. 형이 출발하고를 X라고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럼 형이 출발할 때 형이 여기서 이만큼 갈 때 또 윤혁이 여기서 이만큼 갈 때면 그 시간을 X분이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X분 동안 윤혁이가 이만큼 갈 때 형은 X분 동안 이만큼 간 거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생각할게요. 이제 자, 먼저 X분 동안 자, 윤혁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라 그랬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아니야. 자, 속력이 얼마였어? 윤혁이는요? 분속 40m 있어요? 없어요? 40m per 분으로 몇 분 동안 이동한 거예요? 네, 이만큼은 X분 동안 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곱하기 X 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약분 돼요? 안 돼요? 그럼 40Xm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윤혁 거리는 40Xm가 되는 거 이해하시나요? 자, 형 찾겠습니다. 형. 그럼 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X분일 때, 이제 X분일 때 형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형은 속력이 얼마였죠? 120이었으니까 몇 분 동안 이동한 거죠?
똑같이 x분 이동했죠. 여기서 형 여기서 똑같이 x분 이동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형이 등장해서부터 같이 이동한 시간이 x분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형은 120x 미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구한 이 값이 각각 이 거리가 이거가 될 거고 이 거리가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얘가 같아지려면 얘가 추가로 더해져야지만 윤혁이가 집으로부터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지겠죠? 맞아요? 얘 구합시다. 얘는 몇 분간 이동한 거예요? 얘는 몇 분간 이동한 거리예요? 맞아요. 20분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속력이 얼마였어요? 40m per 분이었어? 아니었어? 그럼 곱하고 나면 얘 곱하니까 몇 미터야? 20 곱하기 40이니까 800m가 돼야 안 돼?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요? 800m.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얼마였다고요? 40x. 그래, 아니 120x. 아니 윤혁이지. 40x. 이해가 되나요? 맞나요? 그 다음 아래 형은 맨 땅 집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잡았으니까 120x 돼야 안 돼요? 얘의 더한 값이 이거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최종식 이렇게 됩니다. 800 더하기 40x가 바로 윤혁의 거리가 되고 형은 120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계산하면 80x가 800이 되니까 맞나요? x가 얼마? 1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x가 뭐였죠? 분이었죠? 10분 후에 잡힙니다. 됐나요? 아, 10분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형이 출발하고 10분 후. 윤혁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2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윤혁 입장에선 30분 후에 잡히겠죠.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어때요? 복잡하죠? 얘의 관점은 그거예요. 윤혁은 먼저 간 거리에 같이 이동한 거리를 더한 게 형이 120m per 분으로 이동한 거리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잡힙니다. 됐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괜찮아요?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보시면 되고요. 할만하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 농도 문제인데 농도 문제는 지금 안 줄게요.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하시면요. 이 문제는 3번까지 하시고 괜찮죠? 3번까지 하시고 여기도 문제 좀 줄게요. 여기서 여러분 농도만 빼고 다 푸세요. 괜찮죠? 괜찮죠? 다 주진 않을게요. 여기선 14번까지만 하세요. 14번까지만. 개념 원리는 164페이지 14번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배운 범위니까 괜찮습니다. 거기까지고요. 그럼 나머지 밀린 거 해보세요. 되겠어요? 토요일 날 볼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만 줄게요. 가원이는 어려운 거 이거 뭐 어려우면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알겠죠? 앞에 거 위주로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